지난번에 그 필리핀 살인 사건 범인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안 다뤄지고 있어서 조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약간 언론에서도 다뤄지기가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비밀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안 그래도 좀 궁금했던 게 댓글들도 보면 그게 진짜 잡은 범인이 진범이 맞냐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워낙 또 필리핀에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다고 많이들 알고 있어서. 그렇죠. 진범이 100% 맞습니다. 저는 맞지만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해서 이 필리핀 앙헬레스 경찰들이 범인이라고 특정한 2명의 사람이 있어요. 페로 장군이 그때 가서 본인의 후배 한 명을 추천을 하고 이 사람을 수사팀에다가 조금 투입을 시켜라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불령인데 겁니까? 그럼 외부에서 이렇게 그 수사팀에 합류를 담당 시켜. 경찰이 아니죠. 다른 경찰이죠. 네네. 페로 장군의 이제 직속 후배였던 부하죠. 현직 네. 경찰인데 본인이 좀 믿을 만한 인력을 심어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도 필리핀 정부에 부탁을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뿐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이거를 절대 우리나라 분들도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전 세계 막 그 100 몇십 개 나라에 그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 경찰들이 다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다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가 있는 정부의 사람들이 가서 부탁을 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부탁을 다 했죠. 강하게 부탁들을 많이 했지만, 자, 그날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그 시즌이 필리핀의 선거철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현직 시장? 네. 선거에 나온 사람들도 총 맞아서 죽었대요. 그 선거 시즌에 18명인가 한 20명 안쪽의 사람이 선거 그거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총 쏘고 그래서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럼 뭐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뭐 시장 선거 나가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데 사람을 20명이나 죽었어. 그 난리통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한 명 만약에 죽었다면 그거 수사를 할까요? 뒷전으로 미뤄지겠죠.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무슨 뭐 파란 당 있고 빨간 당 있고 뭐 노란 당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진급하는 건 똑같잖아요, 어디나. 그렇죠. 외국인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죽었는데 정부에서 와서 부탁한다 그러면 네 그러고 말지. 사실 이게 포인트죠. 이게 이런 사건의 사실은 핵심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나는 페로 장군이 그래도 전직 장군이었고 CIDG 국장이었고 그러니까 부탁을 한번 해봤던 거고, 그분이 너무 정확히 필리핀 경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면 수사가 흐지부지 되고 어떻게 되면 끝까지 팔로우를 하고, 그죠? 네. 그걸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천을 한 경찰관 한 분, 소령입니다, 소령. 네. 그분을 그 안에 추천을 했었죠. 이 사건 수사가 됩니다. 네. 사건 수사가 되는데 필리핀 앙헬레스 경찰분들도 당연히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2명을 특정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근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한 달, 2달 걸린답니다. 그걸 청구하려면 증거, 증인, 뭐 자백 그걸 다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미국이랑 법이 좀 비슷해서 엄청 까다롭답니다. 인권이나 이런 게. 뭐 도망가면 못 잡는다가 아니라 그런 거보다도 잡아 집어넣기가 힘들답니다. 법적으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 소령이 계속 연락을 했던 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된답니다. 무슨 소리냐. 네. 이미 끝났는데. 이미 끝났는데. 네. 아니랍니다. 필리핀 범죄자들의 습성은 반드시 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서 네. 이미 그 무리를 특정하고 있었던 거죠. 아. 쫓아가서.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죄를 저지르면 현행범으로 한 10시간 정도 안에는 잡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다른 범죄가 또 일어나면 그때 잡겠다 이거였군요. 네. 그게 훨씬 빠르다 라고 해서 이 소령이 계속 쫓아갔던 거죠. 그런데 역시나 미국인 한 명을 날치기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같은 범인 무리가요? 아. 네. 그래서 잡은 거죠. 현행범으로. 네. 잡았는데 압수 물건에 슈르탄도 있었어요. 슈르탄. 뺏은 돈은 30만 페소. 그럼 한 7, 800만 원, 800만 원 되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날치기를 하면
그 나라에선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한 건데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돈만 뺏으면 되는데 백주 대낮에 사람을 쏜 거죠. 네. 이거는 필리핀 국민들도 경악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네 나라에서 관광 온 사람을 죽인 거니까 필리핀 국민들도 상당히 좀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그래서 어쨌든 이 소령이 계속 팔로우를 했던 거죠.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장에 자백을 했죠. 자백을 하고 마카티에서 잡힌 것 같아요. 마카티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때 연락이 왔었던 겁니다. 도망간 사람들이 또 있나 봐요. 하여튼 그날 잡은 사람을 취조를 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이 소령이 특정했던 사람이 맞은 거죠. 그 전까지는 다 증거를 수집했던 거죠. 이 오토바이 빌려준 사람, 뭐 헬멧 빌려준 사람, 이걸 증인을 다 확보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미리. 그래서 특정을 한 거고 잡은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어떤 겁니까? 이 필리핀 앙헬레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두 명. 두 명이라고.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네.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체포영장을 신청해 놓은 겁니까? 그렇게 저희는 추정을 하죠. 아. 이번에 우리가 잡은 사람이 범인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잡은 사람이 지난번 앙헬레스 그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이번에 아예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하다가 자백을 받고. 네. 이번에 날치기 사건으로 잡은 사람이 네. 앙헬레스 사건의 그 범인 중 한 명인 겁니다. 그것은 자백을 했고 주변의 동료들이 다 자백을 한 거죠. 그러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람 한 명은 아담이라는 놈은 범인이 맞는데 네. 다른 한 사람은 잘못 청구를 한 거죠. 이런 일이 필리핀에서 많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조금 불신을 하는 거죠, 경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억지 자백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잡아다 놨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잡은 사람이 100% 범인이 맞고요. 지금 한 명 남은 이 아담이라는 놈은 신원을 다 특정을 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다 했고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너무 황당스럽게 잡을 수가 없답니다. 왜 못 잡나요? 이런 모든 증거와 증인 이런 게 다 확보가 돼 있어도 네. 체포영장이 나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미국의 법이 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필리핀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인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높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검거하기 너무 힘들답니다. 증거, 자백, 증인 너무 힘들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아담이라는 범인 나머지 한 명 그 사람은 좀 검거에 진척이 있는 겁니까?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 소령이 이제 얘기가 오는 거죠. 소령이 얘기가 오는 거고 2주 안에 잡아다가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를 주실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 페루 장군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2주 안에 잡아오겠다. 체포영장 청구를 다 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앙헬레스 경찰들이 체포영장을 잘못 청구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거였던 거죠. 왜냐면 현지 경찰관들의 문제잖아요. 그쵸. 뭐 우리야 한국 사람 해코지한 놈들 잡아서 조치를 취하는 게 하고 싶었던 거지 뭐 필리핀 경찰들 싸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추후에는 그 소령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한국인들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이 페로 장군도 이 한국인들과 깊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소개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 소령에 대해서는. 이 소령이 지금 이 모든 사건을 꿰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잡아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저한테도 약속을 했고 제가 또 뭐라고 이제 저한테는 좀 부탁을 했었어요. 저한테.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뭐 경찰 조직들 가서 교육을 좀 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도 그렇고 경찰 학교도 그렇고 네. 그런 기사들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보시고 저희가 이제 경찰 그 직장인협회 제가 홍보대사기도 하고 네. 근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필리핀 한인들을 보호를 할 테니까 자기한테 자기네 경찰 시스템을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냐. 근데 나 이제 뭐 내가 뭐라고 그거를 저한테 부탁을 합니까? 그래서
듣기는 했죠. 근데 들었는데 그런 한국에 이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선진화되어 있는. 네, 선진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범인을 검거하는. 네,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르면 거의 잡잖아요. 그쵸. 그 시스템이 있나 봐요. 네. 그거를 조금 도입을 시켜달라. 본인은 너무 한국인을 지키고 싶은 거야, 이 소령은.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싶고, 어떤 이 페로 장군에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어서 너무 잘하고 싶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일이 해결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찰관 분들도 그렇고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 흐름은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근데 대표님 왜 이 필리핀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로드 FC가 필리핀에 진출을 해 있고 당연히 거기에 있는 한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고 장사가 안 된답니다. 일단 하도 엄프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인 관광객이 와야 한국인 자영업자들이 먹고 사는데 그쵸. 그냥 뭐 장사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한국인 이민자들이죠. 이민자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건가 봐요. 저는 어떻게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로드 FC가 이번에 필리핀 법인을 설립해서 필리핀에 진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페로 장군이고요. 페로 장군이 한국인들을 너무 사랑하고 한인들을 만나러 갔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 한국인 관광객이 겁이 나서 잘 못 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냥 왜 못 잡지? 이런 단순한 생각이었던 알면 알수록 들어가니까 아 이런 교민 사회는 너무 신기하구나. 한국의 어떤 힘이 큰 힘이 해외의 모든 나라에 다 영향력이 끼쳐지진 않는 거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먹고 사는 게 바쁘잖아. 뭐 승진하고 잘 보여야 될 사람이 따로 있잖아. 그런 현실을 알게 된 거고 아 이게 좀 잘못하면 한국인들이 방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죠. 그래서 페로 장군이 뭐 워낙 또 힘이 있는 장군 출신이다 보니까 부탁을 한 거고요.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고. 그때 약속하신 그 이제 경력금 있지 않습니까? 예. 경력금 가지고 조만간 필리핀 가시는 겁니까? 네, 필리핀을 가야죠. 근데 경력금을 가지고 가면 걸립니다. 그쵸. 1,000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상이 되는 돈은 들어가면 이제 걸리니까 가서 좀 빌려서 줘야지 뭐. 현지에 가서 아는 사람들한테 좀 빌려가지고 거기 현지 경찰관들 식사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좀 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죠. 돈으로 해결하면 범인을 뭐 아무나 잡아다가 네. 뭐 그런다 또는 돈으로 자꾸 죽인다. 네. 그냥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디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죽이고 그럼 그렇게 내비두면 되는 거냐고 저는 좀 꼭 반문하고 싶어요. 본인들이 가서 그렇게 죽거나 본인들 가족이 그렇게 죽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부 관계자분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사람 하나하나를 뭐 영사분들이나 대사관 분들을 나무랄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영향력이 안 끼치잖아. 국가에 영향력이 안 끼치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그렇게 계속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보다는 한국인들이 좀 이렇게 똘똘 뭉쳐서 건들면 죽는다, 얘네 건드리면 죽는다라는 것도 결국 국력 아닐까요? 그쵸.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그게 국가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소령 얘기로는 뭐 본인은 2, 3주 안에 잡아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데 봐야죠. 뭐 잡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는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